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무려 54일간 이어진 장마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간 많은 강수량으로 몸고생, 마음고생 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루빨리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원도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원주교도소, 플라이강원, 계속되는 재난, 원주 추모공원, 강원도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포인트 원주교도소입니다.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던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아직 첫 삽도 못 떴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원주교도소가 이전할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이전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 구축 사업을 해가지고 개인 사유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농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준축도 못하지. 법무부는 수십억 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도소 이전이 지연되면서 원주시 현안 사업도 줄줄이 늦춰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 국가 사업으로 결정돼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플라이강원입니다. 플라이강원을 이용해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 양양 노선이 최근 플라이강원의 효자 노선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8월 예약률이 90%를 넘겼으며 김포와 대구 노선도 주말에는 만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선이 만석 행진을 기록하면서 경영 위기에 몰렸던 플라이강원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8월 성수기는 물론 9월 예약률도 50%를 넘기면서 국내선을 통한 적자폭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여행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선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피서객들도 많이 늘었고 지역 경제 많은 활성화에 도움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령공항으로 전락했던 양양공항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양양 김포 노선에 이어 14일부터 양양 대구 노선에 취항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세 번째 뉴스 포인트 계속되는 재난입니다. 지난해 봄 대형 산불을 시작으로 가을엔 태풍, 코로나와 수해까지 계속되는 재난에 강원도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기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4월 속초와 고성 등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대형 산불. 삼척의 한 마을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 전역에 4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미탁. 불과 1년여 전 강원도를 덮친 대형 재난으로 아직도 다수의 피해민들은 이재민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번에도 비가 올 때는 진짜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또 이게 또 넘어지는 게 아니나 뭐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죠. 연이은 코로나19의 강원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힘겨운 노력을 조금씩 이어가던 때 이번에는 늦여름 장마가 도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이어지는 재난의 피해 복구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원주 추모공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원주 추모공원에 진입로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4월 개장한 원주 추모공원 광역 화장장입니다. 하지만 개장 1년이 넘도록 좁은 임시도로로 드나들어 불편과 사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장례식장 등 수익 사업을 하면서 진입로까지 내기로 한 건데 자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이용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원주시가 직접 25억 원을 들여 진입로를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행정 절차를 거친 후에 최대한 빨리 공사가 재착공이 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를 맡은 업체가 현재 원주시와 추모공원 공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업체는 원주시에서 95억을 수익액을 받아서 이게 105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원주시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본청에서 받으면서도 원주시를 고발을 하고 지금 진입로 공사 25억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런 업체가 이 공사에서 원주시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번에 원주시는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시공사와 조속히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접 음식을 하다 보면 잘못된 보관 방식으로 인해 조미료를 오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미료 보관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재료이지만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간장입니다. 간장은 보통 실온에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온이 아닌 냉장 보관해야 더 오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멸치 액젓도 마찬가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같은 기름이라고 생각해서 식용유나 참기름처럼 실온 보관하는 분들 많으시죠. 들기름은 필히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 실온에 보관할 경우 쉽게 변질돼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미료 보관법 세 번째, 다시다입니다. 요리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다시다는 요리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조미료 중 하나죠. 다시다를 실온 보관하게 되면 뭉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냉장 보관보단 실온 보관이 좋은 조미료도 있습니다. 바로 마요네즈인데요. 마요네즈는 저온에 보관할 경우 마요네즈의 주성분인 식초와 계란 노른자, 기름이 층으로 분리되어 쉽게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보관법은 직사광선이나 전기 제품에 열이 닿지 않고 서늘하거나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면 냉장고 안쪽보다는 문 쪽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꿀팁, 바로 고춧가루 보관법입니다. 고춧가루와 같은 가루류는 실온이 아닌 냉장 보관도 아닌 냉동 보관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실온에 보관할 경우 습기에 쉽게 노출돼 눅눅해지면서 덩어리지고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냉동 보관을 추천합니다. 습기가 차 눅눅해진 고춧가루는 습기를 잡아줄 나무 이쑤시개를 넣어주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제대로 된 조미료 보관법으로 더욱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대한민국 인재상입니다. 꿈과 열정을 갖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할 202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에서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청년, 일반 총 2개 부문에 100명이 선발됩니다. 중앙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및 상금이 수여되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봉수대 해변입니다. 고성군이 8월부터 10월 말까지 봉수대 해변 레저 체험 시설을 운영합니다.
복합 클레이밍 네트, 스카이버마, 트레저박스, 해먹네트, 인공암벽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이용료는 성인 만원, 청소년 어린이 군인은 8,000원, 고성군민은 50% 할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봉수대 레저체험 시설이 복합 해양관광시설로 발돋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해시태그는 온라인 수출 상담입니다. 양양군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출 및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온라인 수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경제진흥원 건물 내에 도내 기업들이 상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수시 온라인 수출 상담장을 운영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수출 유관 기관과 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8월부터 지속해서 운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 이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오대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관동지방 대표 사찰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입니다. 고즈넉한 사찰과 전나무 숲길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오대산. 오대산에는 평창 대표 관광 코스인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1800여 그루의 전나무가 우거진 월정사 전나무 숲길. 커다란 전나무들이 모여 만들어준 그늘 덕분에 무더위에도 끄떡없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여름철 피서지로도 각광받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그렇게 전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명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만드는 이 나무. 여기 할아버지 전나무인데요. 엄청 유명한 나무예요. 성인 2명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큰 이 고목은 전나무 숲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할아버지 전나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 10월에 어느 가을밤 들이닥친 태풍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전나무 숲의 명물로 남아있는 할아버지 전나무. 할아버지 전나무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월정사를 둘러볼 차례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오대산의 자연과 사찰의 품이 그리고 기계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월정사.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수많은 신도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정사는 국보 제48-1호 팔각구 충석탑을 비롯해 5점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팔각구 충석탑은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진 탑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정말 좋죠. 팔각구 충석탑에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과 천년 고찰 월정사에서 시원한 여름 나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영월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 강사를 모집합니다. 다문화 자녀의 언어치료를 담당하며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주 1회입니다. 9월 9일 모집 마감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홍천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 보미를 모집합니다.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를 필수로 합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12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진 추세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